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이 체감온도 110도를 넘어서는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염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00도에 육박하고 특히 습도가 높아 무더운 날씨를 연일 기록했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뉴욕 지역 낮 최고 기온은 94도, 일부 지역은 100도에 가까운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고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110도를 넘어서는 무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주변에 더위로 건강이 악화될 가족이나 이웃이 있는 경우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무더위는 일요일까지 계속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정상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플러싱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무료 재즈 콘서트가 KCS 경로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곡들이 재즈풍으로 연주돼 객석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숙한 음악이 재즈 특유의 리듬을 타고 흐릅니다.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에 노인 한 분이 더위도 잊은 채 감상에 빠집니다. 문화예술 비영리 단체 이노비와 KCS 코로나 경로회관이 오늘 오전 11시 플러싱 KCS 코로나 경로회관에서 한인 시니어들을 위해 무료 재즈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즐겁게 음악 들으시고 또 친교 나누시려고 또 저희가 특별히 1년에 2번씩 저희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양질의 공연을 제공해온 이노비는 이번엔 퀸즈 지역 한인 어르신들 100여 명에게 재즈 음악을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활동하고 있지만 저희가 늘 하던 음악보다는 어르신들께서도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일부러 더 준비했고요. 그래서 다른 한국 가요를 이렇게 더 새롭게 편곡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다양한 국적을 가진 연주자들이 함께 참여해 평소 문화생활이 부족했던 한인 어르신들에게 익숙한 가요와 민요 등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였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이민법이 경범죄 이민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미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는 경범죄에 대한 실형을 마치고도 추방 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 재개 기회조차 없이 가중처벌하는 이민법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온라인 매체 싱크 프로그레스는 11일 이민자는 재기의 기회조차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민법이 경범죄 이민자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범죄에 대한 실형을 마치고도 재기의 기회 없이 추방 절차에 붙여지도록 하는 이민법이 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996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 법에 따르면 단순 마약 소지와 같은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미시민권자가 아닌 합법 또는 불법 체류 신분의 이민자라면 가중처벌의 중범죄가 적용되고 추방 절차에 붙여집니다. 또 경범죄 이민자들의 형량이 낮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법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토안보부로 회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연방교도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소지 혐의로 실형을 살고 석방된 6,112명의 경범죄자 가운데 1,764명은 체류 신분 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이민자라는 이유로 석방과 동시에 이민 세관 단속국에 회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를 둘러싼 브릿지게이트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던 주지사의 말이 거짓이라는 전 보좌관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브릿지게이트는 지난 2013년 9월 주지사 측근들의 불법적인 지시로 조지 워싱턴 브릿지 톨부스로 가는 진입로를 사전 통보 없이 4일 동안이나 막은 정치 스캔들입니다.
크리스티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소속 마크 소콜리치 포틀리 시장을 고의로 골탕 먹이기 위해 다리의 진입로를 막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거센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크리스티 주지사는 브리지게이트에 전혀 연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연관됐다는 직접적인 증거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짓말을 했음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파문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전 보좌관이었던 크리스티나 레나가 지난 2013년 12월 크리스티 주지사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지사 재선 캠페인 직원에게 보낸 것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폭로된 문자 메시지가 크리스티 주지사의 브리지게이트 연루 가능성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메트로 지역의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도 4.9% 올랐습니다. 이처럼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은 매물로 나오는 주택이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미 전역 178개 메트로 지역의 2분기 주택 매매 중간 가격은 24만 7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고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 22만 9,400달러보다 4.9% 올랐고 판매된 주택도 550만 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전체 178개 메트로 지역의 83%인 148개 지역이 지난해에 비해 중간 가격이 올랐고 이 중 25개 지역에서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매매주택의 중간 가격이 가장 높은 메트로 지역은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108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88만 5,600달러로 뒤를 이었고 롱아일랜드, 나소, 서포 카운티는 44만 2,800달러로 9위에 뉴욕, 뉴악, 저지시리 지역은 39만 5천 달러로 13위, 뉴욕, 저지시리, 화이트 플레인 지역은 36만 6,600달러로 18위에 각각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은 수요가 많아서보다는 매물로 나오는 주택이 부족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올해로 4회째 장학생 선발을 마무리하고 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한인 학생 7명과 중국계 학생 1명 등 총 8명입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창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 제4회 장학생 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1인당 3,000달러씩 총 2만 4천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형빈 장학재단 위원장은 오랜 에세이 대신 학생들의 커뮤니티 활동 사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심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또 일단은 봉사활동, 공부는 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래도 바쁜 시간에 자기들이 봉사활동하고 또 그런 이념 갖는 분들이 또 이런 장학금 받으면서 더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서 학생들 좀 뽑아봤습니다. 올해 장학생은 브라운대 데니얼 조, 존스 호킨스대 김세영, 프린스턴대 김예인, 코넬대 그레이스리, 코넬대 포비리, 롱아일랜드대 애슐리 룡, 커네티컷대 유한나 등 8명입니다. 장학생 선발 모집에는 다양한 인종 커뮤니티에서 모두 102명이 지원했고 8명의 장학생 중 작년과 같이 중국 학생 1명도 포함됐습니다. 재단 측은 시상식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여름 방학 기간 동안 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썸머잡 프로그램이 부족한 예산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총 지원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뉴욕시 청소년 커뮤니티 개발국은 매년 여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썸머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방학 기간 동안 인턴십을 제공해서 경험과 인맥을 쌓고 자신의 재능을 찾아가도록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추첨제로 진행되는 데다 시정부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 제한이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원자만 11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 중 뽑힌 학생들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인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는 14살에서 18살 학생들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게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미래 직업 계획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 관계자는 공공투자나 기금 모금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들이 다수 재학 중인 뉴욕과 뉴저지의 공립학교들이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2016 미국 최우수 공립고등학교 명단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뉴스위크가 11일 발표한 전국 우수 공립학교 명단에 따르면 뉴저지 공립고등학교 7개와 뉴욕시 공립고등학교 3개를 포함해 모두 10곳이 20위권에 들었습니다. 우선 뉴저지 과학기술 아카데미 고등학교가 2위를 차지했고 맨하탄 스타이브센트 고등학교가 3위, 뉴저지 유니언 카운티 마그넷 고등학교 4위, 뉴저지아 미들섹스3 과학기술 아카데미가 10위에 랭크됐습니다. 또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가 11위에 올랐고 뉴저지의 아카데미 오브 얼라이 헬스 앤 사이언스가 12위, 스테튼 아일랜드 테크니컬 고등학교가 13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뉴저지 바이오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14위, 퀸즈의 타운센 헬리스 고등학교가 19위, 뉴저지 린크로프트 하이테크놀로지 고등학교가 2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자료에 따르면 우수 학교 명단 500개 중 뉴욕주에서는 학교 59개, 뉴저지주에서는 51개로 전체 우수 학교의 22%가 뉴욕과 뉴저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의 공원들이 술과 마약에 취한 노숙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작 시민들은 공원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시 정부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워싱턴 스퀘어 파크와 그리니치 빌리지의 멀서 플레이그라운드 등 맨하탄 1원 공원들마다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잠을 자는 노숙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은 한낮에도 벤치를 차지해서 아무데나 노상방뇨를 하거나 벤치 주위에 쓰레기와 더러운 옷가지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집단으로 마리화나나 헤로인 등 마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멀서 플레이그라운드 지역 주민들은 시민들의 세금과 지역 기관들이 모은 기금 44만 달러를 들여 만들어진 공원을 정작 주민들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정부의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원 내 노숙자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뉴욕시 공원국 측은 뉴욕시경과 함께 이용 주민들에 대한 안전과 노숙자들의 뉴욕시 쉘터 이송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 관계자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대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 경찰후원회의 새로운 회장과 이사진이 이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 OBA는 전임 이창엽 회장과 5대 신임 회장인 데이빗 송의 이 취임식을 어제 오후 7시 한인타운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올림픽 경찰서 데이빗 코알스키 서장과 이기철 총영사 등 100여 명의 커뮤니티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데이빗 송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인타운의 범죄율 증가와 노숙자 문제 등 한인들의 목소리를 경찰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도에 출범한 OBA는 15명의 이사가 매달 이사회를 열고 경찰서장과 만나는 등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해 경찰서를 후원하며 경찰과의 유대관계 증진에 힘쓰는 단체입니다. 지난 주말 스카이다이빙을 하다 한인 강사와 고객이 참변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인 스카이다이버 강사 권영현 씨가 2인용 점프에 필요한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6일 북가주 로다이에서 타일러 터너 군과 함께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사망한 권 씨의 이름이 연방 낙하산협회에 기록된 텐덤 점프 강사 수료자 명단에서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낙하산협회 에디 스캇 회장은 텐덤 점프 강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년의 스카이다이빙 경력과 함께 500회 이상의 점프 기록, 3일간의 텐덤 점프 수강 기록이 필요하다며
권 씨는 자격 미달 상태에서 초보자와 함께 2인용 점프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권 씨와 함께 숨진 터너 군의 가족은 자격 미달의 강사를 고용한 로다이 파라슈트 센터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항공청은 또 다른 사고 원인은 없는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호주의 한 소년원에서 미성년 죄수들에게 잔혹 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때리고 옷을 벗기는 것도 모자라 최루가스까지 쏘는 영상에 호주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도관들이 옷이 벗겨진 채 복면을 쓴 죄수의 손발을 단단히 묶습니다. 수감자의 손발을 묶어놓을 수 있는 특수 용도로 제작된 의자. Yeah, no worries. All right, you keep chilling out, yeah? We'll come back and revisit this, yes? We don't want to keep you in here. 자연스러운 교도관의 행동은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고문으로 악명 높은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연상시키는 이 장면은 지난해 호주의 소년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 속의 소년 딜라는 11살 때 차량 절도로 소년원에 들어온 이후 지난 4년 동안 교도관들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왔습니다. 독방에 갇힌 딜란에게 갑자기 교도관들이 들이닥쳐 옷을 모조리 벗겨내는가 하면 전화를 오래 했다는 이유로 흠씬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교도관들은 독방에 갇힌 다른 소년들에게도 소란을 피운다며 체류가스를 쏘기도 했습니다. This is barbarism. This is inhumanity. This is child abuse. 호주의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원의 지속적인 잔혹 행위가 드러나자 호주 사회는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It wasn't just sort of incarceration. It's isolation, very aggressive and vulgar language of demonstrating a contempt for these children. 파문이 커지자 주지사와 교도소 책임자는 해임됐고 호주 총리는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We are determined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We're determined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there has been a culture of abuse and indeed whether there has been a culture of cover-up. 하지만 선진국 호주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이번 사건의 충격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학비 보조 프로그램의 신청일이 올해부터는 10월로 변경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매년 1월 1일부터 접수를 받던 학비 보조 신청을 올해는 10월부터 받기로 변경했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선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청은 매년 10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2년 전에 세금 보고했던 서류의 제출도 허용됐습니다. 연방 마감일은 4월이지만 학교나 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걷어들이지 못한 무임승차 벌금이 1,3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11일 MTA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32만 479건의 무임승차를 적발하고 징수한 총 벌금만 3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300만 달러는 아직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인 노래방에서 50대 한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인 남성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백구 경찰서는 지난 7월 14일 새벽 2시 39분쯤 퀸즈 플러싱 162가 소재 플라워 노래방에서 한인 남성 용의자가 2시간 동안 50대 한인 여성 피해자와 얘기를 나눈 이후 방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도망쳤고 경찰은 사건 당시 포착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수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50대 한인 여성이 총에 맞아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경찰과 휴스턴 총영사관은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쯤 오스틴시의 한 불법 도박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운영자 58살 전모 씨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20대 후반의 흑인 남성과 20대에서 30대 흑인 여성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수배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덥고 습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4도, 섭씨 34도, 밤 최저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역시 덥고 습하겠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월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지만 때때로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흐린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